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예요. 모집단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안에서 표본을 꺼내는 거죠. 크기가 좀 작은 전체를 다 뽑을 수도 있겠고요. 작은 표본을 뽑는데 이런 표본을 뽑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모집단에 1, 2, 3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가지고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다고 할게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는 뭐 1, 2를 뽑을 수도 있고 보건 추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1, 2 뽑을 수도 있고 1, 3 뽑을 수도 있고 1, 2, 2, 3, 3, 1, 3, 2, 3, 3 총 9개의 표본이 나오거든요. 9가지 종류의 표본이 나오는데 그 표본의 평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균들에 대한 이야기. 이 표본의 평균들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때 X바는 얼마예요? 1.5이고 자, 이런 X바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9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 X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X바들. 이 X바들의 평균이 얼마일 것인지 저는 X바들의 분산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를 따져보니까 다음과 같이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X바들 여기 9개의 X바들 9개의 표본 평균 이를 보고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역시 똑같이 평균 M이 되고 표준 편차, 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우리가 구한 표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여기는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자론에서는 이제 요놈을 가지고 얘들을 여기에 있는 진짜 평균을 유추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이 자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아마 299페이지 정도까지 했나요? 299까지 했던 것 같은데 추정을 안 해. 추정도 하다가 말았죠? 299쪽까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추정을 할 건데요. 어떤 추정을 이야기할 거냐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여기에 대한 정보 평균도 알지 못하고요. 표준 편차 또한 알지 못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1부분만 뽑아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 1부분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 건데요. 요놈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놈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더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집단의 진짜 평균이 얼마일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봐봐. 지금 이런 거예요. X바들의 분포 상황을 먼저 한번 봐보면 X바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제곱 나누기 얼마?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것이 아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다고 할게요. X바들, 굉장히 많은 X바들이 있어요. X바들이 굉장히 많은 X바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X바가 어디에 가장 많아요? 평균에 가장 많다 이거예요. 이 X바가 퍼지는 정도는 이만큼이고. 이더니 여기서 내가 구한 X바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있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있는데 내가 구한 X바를 가지고 누구를 추정하는 거야? M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할 거야. 그치? M을 추정하는데 내가 구한 X바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잡을 건데 구간을 잡을 건데 그 구간 안에 M이 들어있을 확률이 95%의 확률과 99%의 확률로 이 범위를 적당히 조절할 거예요. 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저번에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병옥이한테 내가 너 몸무게 얼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조금 다이어트 시켜서 80kg입니다 하고 병옥이 반 친구들 3명 정도 더 물어봤더니 70kg, 60kg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 70kg이 나왔다고 하자.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반 평균을 맞춰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간을 병옥이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 70kg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 반 평균 70kg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맞을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극히 낮겠죠. 굉장히.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죠. 야, 너희 반평균 65kg에서 75kg 사이 아니야? 너희 반평균 60kg에서 80kg 사이일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것이 맞을 확률이 더 높겠니? 아래쪽에 있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겠니? 아래에 있는 게 높겠죠? 이해됐습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맞을 확률이 99%, 뭐 위에 있는 것이 맞을 확률이 95%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니?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기 편한 퍼센테이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99%, 95% 하다 보니까 이 구간 자체가 깔끔하게 한 칸, 두 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6칸, 2.58칸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용어들 한번 다 살펴보면 여기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95%의 신뢰도라고 해. 신뢰도. 95%의 확률로 이 안에 평균이 있다는 뜻이야. 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신뢰도를 가진 신뢰 구간이라 신뢰 구간. 내가 이 구간에 평균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 이해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간격 자체가 몇 킬로그램이죠? 10kg이죠. 이걸 보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길이. 이해니? 얘 같은 경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0kg이고 몇 퍼센트의 신뢰도죠? 99%의 신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인 70kg을 중심으로 앞뒤로 잡았겠죠. 이렇게 70kg에서 플러스 10, 70에서 마이너스 10, 70에서 플러스 5, 70에서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잡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채민이는 감기가 아직도 안 나섰구나.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놔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얘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을 확률이 높냐, 없을 확률이 높냐. 정보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모평균의 평균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평균의 평균 잘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 두 개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구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또한 알려져 있다 입니다. 우리 고기학에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여기에 있는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얘가 충분히 크면 n의 값이 보통 20이나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표준편차, 이게 요놈들의 표준편차랑 모집단의 표준편차랑 거의 같대요. 오케이? 되니? 요놈의 표준편차랑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거의 같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를 때에는 그냥 요 표본에 있는 표준편차를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이 표본 여기에 있는 n개의 표준편차야. 여기에는 이건 뭐죠? 이거는 무수히 많은 x바들. 이 x바들의 분포에 대한 표준편차야. 달라. 이거 이해 잘해야 돼. 확실히 구별해야 돼. 여기에 있는 시그마 바는 뭐예요? 이 표본 안에 있는 것들,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표준편차. 내가 여기에 있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x바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x바들의 표준편차야. 알겠습니까? 이건 x바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것만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예제 문제 4번부터 볼게요. 조용히 카메라 잡아줄 수 있냐? 보이냐, 보면.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행복고등학교, 여기 플러스 한번 더 풀죠.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다. 자, 상황을 정리할게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표본을 뽑습니다. 몇 명을 뽑았냐면 100명을 뽑았습니다.
표본이 나오겠죠. 이 표본의 X바가 얼마예요?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예요? 6시간.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진짜 M을 한번 추정해봐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습니까? 진짜 M을 추정해봐 라는 거야. 진짜 M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X바들의 분포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X바는 다음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M분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평균 당연히 모르는 거고 표준 편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뭘로 쓸 수 있다고요? 내가 시그마 바로 얘를 쓸 수 있다고요. 됐니?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평균은 진짜 모르고요. 100분의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 편차로 표현해야 되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한 번의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X바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존재해요. 표본을 100개나 뽑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X바들이 존재해요. 그러니 그것이 내가 구한 X바를 95% 1.96칸이라고 그랬는데 이 X바들이 상당히 많아. 내가 구한 X바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구한 X바가 이 X바가 1.96칸 안에 있으면 이 X바가 1.96칸 안에 있으면 안에 있을 확률이 95%예요. 됐나요? 1.96칸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95%야. 이해되니? 자, M을 기준으로 1.96칸을 잡으나 M을 기준으로 1.96칸을 잡으나 이 안에 X바가 걸릴 확률이야. 이 안에 X바가 걸릴 확률 되니? 내 안에 X바밖에 모르잖아요. X바를 기준으로 1.96칸 안에 M이 있을 확률은 똑같겠죠. 다시 봐봐. M을 기준으로 1.96칸을 잡는 거다. 이 안에 X바가 있을 확률이 95%야. 되니? 내가 X바를 골랐을 때 그 X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1.96칸을 잡아도 그 안에 M이 들어가 있을 확률도 95%야. 똑같아. 어차피 이 안에 걸리게 돼 있어 무조건. M을 기준으로 1.96칸 안에 있을 확률이나 X바를 기준으로 1.96칸 안에 M이 있을 확률이랑 똑같다고요. 이해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95%의 신뢰도로 모 평균이 있는 것을 추정해보면 실제로 모 평균은 내가 구한 X바를 기준으로 1.96칸을 더하고 뺀 거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숫자 써볼까요? X바가 얼마였죠? 6이었어요. 1.96칸. 한 칸에 얼마죠? 10분의 1이에요. 1.96칸. 한 칸에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짜 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거야. 0.196이니까 6.196보다는 작거나 같고 0.196을 빼니까 5.804. 이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 풀이입니다. 2번 문제 풀이도 신뢰도만 다를 뿐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몇 칸이냐면 얘는 2.58칸이에요. 이런 칸수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2.58칸을 잡았으면 2.58칸 안에 X바가 있을 확률, 내가 보는 X바가 무수히 많은 X바 중에서 2.58칸 안에 내가 있는 X바를 보는 확률이 99%니까
그 X바를 기준으로 2.58칸 양옆으로 잡았을 때 평균이 있을 확률도 99%. 마찬가지로 X바 마이너스 2.58칸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2.58칸 이 바로 99%의 신뢰 구간이에요. 6 마이너스 2.58 한 칸은 얼마야? 10분의 1 6 플러스 2.58 한 칸은 얼마예요? 역시 10분의 1 그러므로 평균이 6.258과 5.742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99%. 99%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칠판을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4-1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경우 설명 이해되니? 네. 조금 덜 됐구만. 네, 그게 정상이에요. 대답이 확실하게 안 나온 것 같아. 자, 결과는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외워서 풀면 되는데. 네, 이거 외워서 푸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크다의 기준이 뭐예요?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20개라고 하더라고요. 모 책에서는 30개라고 하는 책도 있어가지고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100개 이상 보통은 뽑아내요. 그래서 그냥 100개 이상이면 편할 때 그냥 50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셔도 돼요. 네. 그 외의 경우에는 아예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 한번 볼까요? 그치? 상황이 그렇죠? 50단에서 400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2000이고 표준 편차가 120이라고 했어요. 이 120을 n의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누구를 X바들의 분포를 정리해보면 평균을 알지 못하고요. 표준 편차가 대신에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이 된다는 것을 한 칸에. 됐습니까?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X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생님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고른 X바가 하필이면 여기에 걸려있다고 해봐. 오케이? 여기에 걸려있으면 내가 여기서 1.96칸을 잡았을 때 M이 걸려야 안 걸려요? M이 안 걸리죠. 여기에 있는 X바를 고르면은 내가 1.96칸을 앞으로 잡았을 때 그 안에 평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L을 고를 확률이 5%인 거죠. 이더니 5%가 아닌 나머지 이 안에 있는 거 95%의 확률로 내가 여기 있는 X바를 골랐을 때 그 X바에서 1.96칸 이게 딱 1.96칸이니까 그 안에서 1.96칸 안에 누가 걸릴 확률? 평균이 걸릴 확률이 95%라는 거야. 되니? 내가 여기서 X바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른 X바가 400개를 뽑았지만 그 X바가 여기서 어떤 걸 뽑았는지 내가 모른다고요. 내가 고른 X바들을. 여기에 X바를 골랐다면은 95%의 확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균을 추정할 때 실패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은 쉽습니다. 계산 쉬워요. X바에서 마이너스 1.96칸 X바에서 플러스 1.96칸 을 더하면 안에 얘가 있을 확률이 95%예요. M은 그러면 2000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렇죠? 1.96 곱하기 6 반대쪽도 뭐 똑같이 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큰형을 좀 하면 2011.76이 된답니다. 그래서 1988.24보다 크거나 같고 2011.365가 작거나 같은 확률이 95%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됐니? 됐습니까? 네.
뒤쪽에 가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제를 더 봐보죠. 카메라 좀만 돌려주시고요. 오케이. 자, 어느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배우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얘는 아예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긴 했네요. 10을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은 역시 알지 못하겠죠? 여기에서 49개를 뽑았습니다. 내가 49개를 딱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었어요. 이때 X바를 구입했더니 이때 X바가 160g이래요.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내가 뽑은 게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서 운이 좋게 뽑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160을 가지고 진짜 M을 추정하시오. 몇 퍼센트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추정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갈까요? X바들의 분포 상황을 먼저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평균을 알지 못하고요. 누굽니까? 이제 표준 편차 10에서 10의 제곱을 누구 나눠야 돼요? 49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7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분수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X바들의 분포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X바들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X바들이 존재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1.96칸을 잡아내면 평균을 기준으로 1.96칸을 잡아내면 이만큼의 범위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X바를 구했다면 X바를 기준으로 1.96칸을 잡았을 때 M이 걸리지만 여기에 있는 X바를 잡았다면 1.96칸 안에 M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의 범위, 평균을 추정을 하면 평균은 내가 구한 X바에서 플러스 1.96칸 마이너스 똑같이 나올 것이고 얘만 계산할까요? X바가 얼마였냐면 160이었고요 1.96칸 한 칸이 얼마입니까? 7분의 10입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약분을 시켜보죠. 0.2 56 7, 8, 56 0.28이 되겠고 15 곱하니까 2.8 그래서 162.8이 이쪽 끝에 경계 저쪽 끝은 157.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 B-A를 구하랬죠? B-A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슐레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니? 1.96칸에 2배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을 몇 배 하면 돼요? 2배만 하면 돼요. 2.8에 2배. 이해됐어요? 이게 슐레 구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5.6에 나오면 맞겠죠. 이해됐습니까? 4-3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고요. 4-3번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때 95%의 신뢰 구간을 잡아봤더니 뭐 9.608, 10.392 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표본의 평균을 알려주지 않았죠. 표본의 평균은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9.608하고 10.392 가운데 있는 숫자가 표본 평균이겠죠. 그러겠죠? 자,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놈과 요놈의 딱 한가운데 있죠. 이 두 개의 하나는 X바를 기준으로 1.96 오른쪽, X바 기준으로 1.96 왼쪽이니까 이것의 평균값이 X바겠죠. 여기에서 X바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X바가 얼마나 소리예요? 10이라는 소리죠. 그 X바가 10인 걸 이용해서 99%의 신뢰도를 다시 잡아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제. 너무 누른 것 같은데. 별일이 없기를.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평균 역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표준 편차 알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겠니? 모집단에서. 거의 대부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알려준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x바를 보통 알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이건 알려주지 않았네요. 이것은 표준 편차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빼놓고, 그래가지고 95%의 신뢰도로 평균 m을 추정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9.608, 10.391이에요. 이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숫자는 x바를 기준으로 몇 칸? 1.96칸, 맞죠? 1.96칸을 간 겁니다. 한 칸에 얼마입니까? 한 칸은 x바가 원래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한 칸이 루트 n분의 2예요. 됐니? 오케이. 왼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일단 x바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둘의 한 가운데 값이니까 x바가 10이 될 것이고, 또 하나,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얼마라는 뜻이냐면 0.392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얘가 0.392예요. 이 둘을 곱하면 3.92 나오니까 n값이 100이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뭐 1000을 곱해서 정리하면 1960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n은 392 곱하기 392 나오니까 약분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n은 얼마? 100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n도 구했고 10도 x바도 구했기 때문에 99%의 신뢰도로 좀만 당겨주세요. m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x바를 기준으로 몇 칸? 2.58칸. x바를 기준으로 2.58칸. 칸수 생각할 수 있죠? 칸수가 뭡니까? 루트 n분의 2. 루트 n분의 2인데 n이 100이니까 10분의 2.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인이 오늘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 어디를 갔지? 선부터 락인가? 아니겠지? 아 힙합? 대전까지 갈 일이 뭐가 있지? 거기에 BY 온 거 아니야? 며칠 남았죠? 이제 4일? 3일? 4일, 3일 남았나요? 예.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지으면요, 전체적으로 방학을 내가 굉장히 보람차게 보낸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매듭을 잘 지으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좀 마지막으로 좀 놀고 계약해서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남아있는 4일, 5일 동안에 내가 이 방학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은
계약했을 때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남다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꼭 절대 남은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낭비입니다, 낭비. 예, 잘못하면. 자, 너희들이 뭐 낭비할 게 많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인 시간도 없고. 너희들이 유일하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정말 낭비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에 비해서 너희들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쵸? 너희들이 시간 부자거든, 시간 부자.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선생님, 너희들보다 돈은 많겠죠? 내가 낭비할 수 있는 건 돈 같은 게 되겠네, 그치? 돈 낭비해봤자 뭐, 그건 채우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돈 낭비한다면 채우면 되거든, 돈은. 근데 시간을 낭비하면은 채우는 게 불가능해요. 시간을 낭비하시면 이제 답이 없어요. 절대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새 학기를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카메라 좀 돌려서 가운데다가 꼰대 소리 좀 할게, 꼰대. 그래, 꼰대 같은 소리 한 번씩 해줘야 돼.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70년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70년 이상의 시간에 비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고3 때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2년 하고 고등학교 2년 하고 대학교 4년 남자라면 더 추가가 되겠지만 6년이라는 시간, 남은 70년 중에서 6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25이 되잖아요. 25 정도가 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 돼요.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손에 꼽을 수 있게 5손가락 안에 5손가락을 채우기도 힘들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나이가 되면 5개를 채우기도 힘들다고요. 지금은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부족하다고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냐? 야, 그거는 실현 불가능해. 그거 안 돼. 그거 먹고 살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가 되면,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될 것 같은 느껴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사람 말 듣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되게 그 나이가 되면은 당장 취업의 걱정, 또 결혼에 대한 걱정,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걱정,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여러분의 부담감으로 온단 말이죠. 실제로 25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처럼 꿀 수 있는 나이예요. 25 정도까지가. 너희들 꿈을 꿈처럼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남느냐, 아니면 dreams come true, 실현이 되느냐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확신만.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찍으면요,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100%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다가 보면은 난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의 난관은 어차피 시험이겠죠. 내가 그걸 하려면 이 대학교에 진학해야, 이 과에 진학해야 되고, 이런 저런 계산들 하게 되는데, 지금 시험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 만약에 중간고사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좌절을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이야. 니들이 죽을 때까지 시험을 수천 번을 본단 말이야. 그 시험 중에 그냥 한 번이야, 한 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일희일비하고, 막 울고, 막 찡하고 맞아고 기분 좋고, 이런 것들에 그냥 너희들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면은 꿈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점수가 안 나와도 그냥 하면 돼. 계속 하다 보면 되던데. 그 믿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냥 돼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계산하지 마세요. 내 점수? 아니, 필요 없어요. 야, 대학교 솔직히 말했어. 진짜 막말로 대학교로 후진대 갔어. 내가 원하지 못한 데를 갔어. 이제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대학 내에서도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출신을 전대 출신이 앞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 근데 그 확신이 없잖아요? 못 뒤집는 거죠. 못 뒤집어요, 그냥 된다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돼요. 사실 이건 팩트 사실이야. 하면 돼요. 근데 정말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제 징징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조금 하고 안 된다고 징징대니까 안 되는 거야. 최소한 3년 이상 투자를 해야지. 최소한 3년, 5년은 투자를 해야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뭐 쇼가 쳐지는 것이지. 야, 지금 TV에 나오는 장인들. 아주 단순한 장인들 있잖아요. 떡볶이 정말 잘 만드는 사람. 포장지 건강히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분야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남들보다는 다른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면은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한 거죠. 자기가 만약에 중간에 흔들렸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전혀 잘 접하지 못한 내가 석공이라고 석공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금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봐.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 돈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먼저. 야, 저걸 먹고 살 수 있나? 저걸 누가 사? 난 안 사는데. 근데 내가 석공이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이걸 나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만들어지겠니? 안 된다고 안 돼. 언젠가는 내가 이것들을 대한민국의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되겠지. 묵묵하게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거야. 박지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꿈나무였어요. 꿈나무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선수였어. 평범한 선수. 그냥 아주 평범한. 안철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에 그런 건물이 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학창 시절 때? 안철수가 학교 다닐 때? 알았겠습니까?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이건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도 학창 시절에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묵묵하니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다 강사. 처음부터 그 사람 다 강사 될 줄 알았겠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기를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공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공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공부가. 어떤 분야를 뛰어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요리사가 된다 하더라도 요리에 대한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축구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축구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물론 거기 운동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다 공부해야 돼요. 내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 만화가가 되고 싶어. 공부 뒤지게 해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남은 2년 동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 꼰대 한 말씀이었고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나이 먹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더 열심히 했다라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졌, 지금 나의 모습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최대한. 계산하지 말고. 넘깁시다. 5-1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은 뭐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네.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X바들이 나오겠죠? X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X바들은 평균이 m이고 표준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될 거예요. 신뢰도 7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랍니다. 볼까요? X바들의 분포입니다. 당연히 평균은 m이 되겠죠? 여기를 몇 퍼센트로 잡았다고요? 70%로 잡았다고요. 몇 칸인지 알아야 되죠? 표 봐야겠네요. 70%. 양 옆으로 70%니까 한쪽은 0.35가 되겠네요. 몇 칸이죠? 1.04칸 맞습니까? 한 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습니까? 오케이. 요만큼이에요. 그랬을 때 실외 구간의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예요? L이래요. 이 구간의 길이가 L이래요. 근데 실외 구간의 길이가 2L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L을 먼저 한번 표현해 봅시다. 70%입니다. L은요, 그냥 요거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L은요, 그냥, L은 2배 하면 돼요. 누구? 1.0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L을 구하랬단 말이에요, 2L을.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여기 신뢰도 이거는 변함없는 숫자들이니까 요놈이 2배가 돼야 돼요. 2.08 이렇게. 이해되니? 2.08이 칸이잖아요. 2.08 칸이 몇 퍼센트인지는 표를 보고 찾아야겠죠. 2.08 칸이 몇 퍼센트죠? 48%. 한쪽으로 48%니까 96%죠. 이해가 되면 신뢰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96%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신뢰도를 구하였으니까 96%입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수치예요. 96%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더 간단해졌죠? 5-2번까지 보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 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자, 뭐 2칸일 때, 3칸일 때 95%, 99% 좀 간단하게 표현해줬네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몇 퍼센트인지 그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36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가 36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 L36이라고 쓸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늘 요놈의 2배예요. 얘는 2배. 늘 2배입니다. 몇 칸? 나와 있지 않네요. 요 길이 요 몇 칸입니까? K칸이라고 합시다. K칸.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시그마입니다. 36으로 나눴죠? 루트 36분의 시그마 2칸이 되겠어요. 자,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양옆으로 2칸 K칸 갑니다. K칸 2배, 양옆으로 2배 있고 K칸 가요. 한 칸은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가 한 칸이에요. 됐나요? 자, 얘를 표본의 크기가 144일 때랑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144일 때 신뢰도가 똑같기 때문에 칸수도 똑같습니다. 신뢰도가 똑같기 때문에 144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네.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몇 배냐고 물어봤잖아요. 6은 2의 몇 배죠? 몇 배? 3배. 어떻게 하는 거죠? 6 나누기 하는 거 맞습니까? 얘가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나누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나누세요. 그럼 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네요. 6분의 1이 남고 여기는 12분의 1이 남네요. 그래서 6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배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되나요? 자, 이번 문제도 보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이번에 n이 일정이에요. n이 일정. 신뢰도가 99%래요. 99%. 자, 그러면은 99%의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볼까요? 양옆으로 2. 99%가 몇 칸이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줄여줬어요. 3칸이라고 알려줬어요. 3칸. 맞습니까? 99%가 3칸입니다. 3칸. 한 칸에 얼마인데요? 한 칸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한 칸이에요. 95%의 신뢰도고 95%는 양옆으로 2이고 몇 칸을 가야 되죠? 양옆으로? 2칸을 가야 됩니다. 한 칸에 얼마인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시면 되죠. 얘들은 싹 사라지게 되겠고 몇 배가 됩니까? 2분의 3배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3번 더 봅시다. 마지막. 신뢰도가 95%. 자, K 값이